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능 특강 독서 2023학년도 136쪽 사회문화 7번째 총 14개인데 벌써 절반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금방 사회문화도 끝낼 수 있어요. 반덤핑 관세라는 뭐 법하고 경제하고 이제 합쳐진 이런 지문이고, 요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이 지문 자체는 좀 쉬운 편이고, 얘는 얼마든지 어렵게 응용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법하고 경제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맨 끝에 표에도 이제 그려 있는데, 이 문학에서 잘 물어보는 이 주체가 누구냐? 수입국이냐? 수출국이냐? WTO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출제됐을 때 일부러 이제 지문에서 헷갈리게 주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 기본 지문에서 누가 뭘 할 수 있는지, 제소를 하는지, 덤핑을 하는지, 뭐 논쟁을 하는지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봅시다. 세계의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호주의 무역의 출현으로 통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2016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싸웠지.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물러가고 요즘은 좀 잠잠한 상황이고. 이게 다 왜 그러냐?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게 무역 구제 제도인데, 공정 무역을 담보하고 시장 개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서 국내 산업을 구제한다.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역 구제 제도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서 구제하는 제도와 공정 무역 행위에서 인한 피해에서 둘 다, 그러니까 불공정에서도 피해가 이건 당연한 거고, 공정 무역 행위에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트레이드를 했는데 한쪽이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중국 뭐 핸드폰하고 아이폰하고. 그럼 사람들이 뭘 사겠어? 당연히 아이폰 사겠지. 공정 무역 행위였지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요게 또 우리 일치 문제 포인트고.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불공정 무역 행위다. 당연한 얘기. 이 제도는 덤핑, 보조금 이런 데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해갖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다. 요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자, 그럼 얘 먼저 얘기하겠지? 어떤 기업이 자국의 국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햄버거가 미국에선 5달러인데 중국에서 5센트에 팔아. 그런 거를 덤핑이라고 하더라. 이 덤핑은 자국 내 재고 처분 이유도 있고, 단기간에 기업 이윤 이것도 있고, 경쟁자 몰아내기 위해서도 있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 여러 가지 목적에서 덤핑이 이루어진다. 자, 문제는 덤핑이 이루어지면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가 증명이 됐다. 그러면 반덤핑 관세를 허용한다. 자, 그러면 정부는 피해국의 정부겠지?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 그냥 세금 떼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조사하고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게 마진이 수출 가격 2% 미만이거나 총 수입량의 3% 미만이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이상. 자, 그렇게 밝혀지면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수출 기업은 가격을 합의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약속. 왜냐하면 너무 낮춰놓은 상태니까 올려야지. 그래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할 수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분쟁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WTO에다가 회부할 수 있다. 누가? 얘가. 얘는 전부 피해국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기구가 판정을 해준다.
반덤핑 관세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라면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제도다. 자, 특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뭘 가져온다? 왜곡을 가져온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보조금 받은 기업은 우위를 갖게 되고 결국 해당 시장의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WTO는 보조금 사용을 규제하고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계 관세는 누가 한다고? 피해 국가가. 이런 게 이제 실제 수능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수문 주체. 여기다가 슬쩍 밑줄 쳐놓고 WTO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지. 보조금 지급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국가에서 상계 관세 준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3개 있다. 첫 번째 상품 무역, 그러니까 상품 무역을 해야지 무슨 저작권 이런 거 안 된다. 둘째는 수요자에게 혜택이 발생,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사람이 혜택이 있어야 돼. 그게 밝혀져야 돼. 자, 그다음 셋째는 보조금 제공이 제한되는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 3가지가 충족되면 그러면 이제 피해 국가는 이제 이게 조사를 한 거지. 제소를 먼저 하고 번호 써놨지. 그 다음에 증명하고 그 다음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은 피해 준 놈은 보조금을 철회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세금 때려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에다가 이거 2개를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직접 규제, 덤핑과 같은 기업 행위는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차이점 되겠지. 그러니까 보조금은 직접 규제, 덤핑은 간접 규제.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자, 반덤핑 관세 과정. 덤핑 물건을 수출. 그러면은 피해가 발생. 그러면 수입국에서는 조사를 하는데 덤핑 마진 또는 뭐 수입 물량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불공정 무역행위다 판단이 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는 상계 관세, 이건 좀 복잡했지?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왕창 지급. 그 다음에 수출, 그러면 수입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럼 수입국에서는 조사하는데 원칙 아까 3가지였지? 상품 무역, 그 다음에 혜택 발생, 특정성. 이게 성립이 되면 이거 불공정인데 그래서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WTO에 제소하고 그러면 WTO에서는 불공정으로 판단 내려주고 그러면은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표시 괜히 해놓은 게 아니라 수입국에서의 역할. 수입국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 수출국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겠지. 얘는 수출국은 아니지. 특정 기업이지. 이런 포인트들만 기억하면 반덤핑 관세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왕창 돈을 봅시다. 구독, 좋아요.